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드린 대로 장준우라는 지금 요리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요리사 겸 칼럼니스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이거가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면 여러분도 조금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나 혹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의문들을 조금씩 공유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왔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뭔가 해답이 있다기보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뭔가 음식이라는 걸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유행이죠. 뭐 이번 강연도 그렇지만 음식 인문학 뭔가 있어 보이죠. 음식도 좋아하는데 인문학이라니. 인문학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인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저는 인문학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데 인문학이 뭐죠? 인문학? 문사철이라고 하죠. 인문학이 뭐 단지 그것뿐인가요? 단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인문학일까요? 뭐 헤겔을 공부하고 마르크스를 공부하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공부를 하죠. 우리가 인문학은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역사를 왜 배우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그런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고 결국 그런 거 공부를 왜 하냐? 제가 적었지만 결국 주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봐요. 네. 우리가 그냥 공부로서의 인문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인문학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겠어요. 당장 내가 마르크스와 루소와 칸트를 읽으면 내 삶이 달라지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우리가 조금 더 뭔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냐면 미혹되지 않는 것. 꼴라는 이유기도 해요. 미혹이란 말이 저도 이번에 몰랐는데 미혹이란 말 자주 쓰긴 하는데 이게 불가용어더라고요. 뭔가 미혹되고 미하고 혹하는 것들.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네, 어머니가 계신데 일단 그 일반적인 그냥 삶을 사셨고 또 정말 일반적인 분이시죠. 항상 저랑 싸워요. 계속 홈쇼핑에서 뭘 사세요. 네, 계속 좋은 거라 그러면 몸에 좋다 그러면 뭐 사시고 뭐 눈이 요새 침침한데 블루베리를 사시고 뭘 사시고 이래요. 저는 맛집이나 그런 먹방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봐야죠. 그런 게 왜 일어날까라는 것들. 왜 TV에서 계속 건강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다 건강이 다 주요한 관심사실 거예요. 네, 물론 저도 그렇고 계속 방송에서 그러죠. 약사들 나와서 의사들 나와서 이 음식을 먹으면 어디 좋고요. 뭐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몸은 좋습니다. 겨울철은 이거 드세요. 여름철은 이거 드세요. 결국은 뭔가 하나의 커다란 광고 시스템이에요. 네, 우리 사회가 돌아가게 한 자본주의가 돌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광고예요. 광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걸 정보로 알죠. 아까 제가 인문학을 얘기하고 그 공부를 왜 말씀드렸냐면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을 가리는 눈이 생겨요. 거기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보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우리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고 하잖아요. 블루베리 많이 드셨죠? 눈이 나빠서 블루베리 내가 사 먹었다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세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네. 왠지 먹으면 눈 좋아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블루베리라는 그런 성분 중에 눈이 좋게 해주는 성분이 없진 않아요. 정말 있긴 있어요. 진짜 조금. 근데 이거를 정말로 우리 눈 먹어서 눈에 좋아질 정도로 우리가 한 번에 1회 분량 복약을 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한 트럭을 먹어도 모자라요. 네. 그런 많은 광고들 속에서 성분을 강조하고 뭔가 약효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공부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와인 예전에 뭐 지중해 국가 프랑스 사람들이 뭐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하는데 뭐 장수하는 비결이 뭘까 뭐 찾아봤는데 아 와인에 이런 항산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와인이 굉장히 뭐 와인 내 효능 해가지고 막 우리 많죠. 뭐 하면 항상 효능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 와인에 항산 성분이 들어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그러면 한 끼 식사에 그거를 내가 항산 성분을 유의미하게 뭔가 몸에서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마셔야 되냐? 네. 거의 수십 병을 먹어도 그게 안 된다고 해요. 네. 한 번에 수십 병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에서 힘들어 죽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네. 이걸 맞나 안 맞나 우리가 뭐 분석을 하지 않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사실은 그걸 다 언제 공부하고 있겠냐 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TV에 보는 것들 너무 그대로 믿게 돼버리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네. 돈을 쓰게 만들고 우리가 얻는 건 뭐죠? 그 계속 냉장고에 쌓인 블루베리와 뭔가 몸에 좋던 아보카도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냉장고에 쌓이겠죠.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던 단어 중에 하나 약식동원이었는데 지금 좀 생각 바뀌고 있어요. 약식동원이 뭐죠? 약과 음식은 같다. 그래서 사실 효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아까 그 브리아 사방이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먹는 게 내 몸이 되고 한다고 하면 네 먹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좋은 걸 먹어야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음식이 약이야, 보양식이야.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는 항상 그러죠. TV를 켜면 당신이 필요한 거는 이걸 안 먹어서 그래요. 네. 당신이 필요한 거 이거 안 먹어서 그렇고 당신이 뭔가 기적의 밥상 같은 걸 막 하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뭔가 달라질 거야 라고 막 계속 먹으라고 하죠. 근데 먹으라고요, 먹으라고. 안 좋으니까 이거 먹고 뭐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거 먹고 제가 봤을 때는 현대사회의 모든 질병이나 문제점은 뭐냐면 과잉이에요, 과잉. 뭔가 우리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아요. 네. 제가 한동안 순댓국에 너무 빠져가지고 순댓국만 정말 일주일 동안 먹은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살이 찌더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뭐 금방 벨트가 정말 바뀔 정도로 굉장히 바뀌었던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사실 보양식이라고 나오는 것들, 만든 음식들이 정말 우리가 못 살고 이럴 때 정말 한 끼에 배부르게 뭔가 채우려고 할 때 만든 음식들인데 이걸 일상적으로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잉이 생기는 거예요, 과잉. 몸에 좋은 뭐 삼계탕 뭐 이런 것들을 매일 드셔보세요. 어떤 몸에 변화가 생기는지. 네. 젊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마 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결국 뭐냐면 계속 그런 광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강요하고 사게 만들고 뭔가 먹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그런 거예요. 여기가 좋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혼자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절제나 이런 만족, 자기 만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말을 해요. 약사분들은 네 그런 말을 해요. 음식이 정말 약효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몸에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면 음식보다는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커요. 네. 하지만 우리 음식이라는 게 뭐죠? 하루에 꼬박 2끼, 3끼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만족이나 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먹는 것들을 조절하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인문학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 뭐라고 했죠? 주체적으로 먹는 거였죠.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일주일 전 이 시간에 토요일 주말에 나는 뭘 먹었어? 기억하시는 분? 없죠? 3일 전 3일 전에 나 뭐 먹었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 네. 주체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저도 한번 그런 걸로 해요. 우리가 이게 인스타로 막 인스타가 아니라 사진을 찍잖아요.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들. 저는 사실 한 끼 아니면 2끼 먹거든요. 3끼 다 챙겨 먹지 않아요. 네. 사실 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은 잘 안 먹는데 저는 그냥 한 끼 먹고 이렇게 한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한식에 어떻게 보면 한식이 아니라 한국 음식에 대한 뭐랄까 조금 서양 음식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과식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뭔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밥이 있고 반찬들이 있는데 계속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반찬들이 되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냥 과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조금만 먹고 싶은데 반찬 우리가 또 어떻게 교육받았죠? 있는 건 다 먹어야 돼. 네, 저는 정말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항상 아니 음식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이거 먹어서 힘든데 네? 그게 더 중요하냐고 사실은 뭐 물론 뭐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항상 그 과식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밥상들 우리가 푸짐하게 차리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다 먹나요? 반찬들을? 먹지 않아요. 서양에 가보면 음식을 한 접시로 줘요. 네. 원래 처음부터 서양도 원래 한 접시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 접시에 대해서 뭔가 1인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먹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과식을 덜하게 만들어요. 물론 유럽 사람들도 그걸 먹고 또 뭘 먹죠? 디저트를 먹죠. 네. 그래서 뭐 결국 뭐 그쪽이나 이쪽이나 과식을 하게 되면 나름인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내가 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혹은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지를 뭔가 조금 깨닫고 먹으면 좀 달라져요. 식단이. 그래서 저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TV에 그런 거 많이 하죠. 뭐이 나쁜 음식. 뭐 슈퍼푸드 하면 좋은 음식 있고 뭐 나쁜 음식 하면 뭐 화학 제품 쓰는 제품들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저는 그 음식들도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봐요. 모든 화학 제품들을 다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배를 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죠? 모자랐죠. 비싸고 모자랐죠. 대량 생산이 가지는 의미는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게 꼭 나빴다는 게 아니라 이제 대량 생산에서 배가 부러졌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죠? 양이 아니라 가치를 찾아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간장이나 된장이나 되게 많이 건강한 음식을 뭐 많이 찾게 되잖아요. 정말 제대로 만든 간장, 제대로 만든 된장. 그런 것도 찾아 드시는 분 만드시는 분도 많고 꼭 화학 제품이니까 뭐 안 돼.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고 나쁨은 사물에 있지 않거든요. 그걸 쓰는 사람한테 달린 거죠. 저한테 칼이 있어요.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칼은 나쁜 칼이죠. 하지만 이 칼로 음식을 만들면 좋은 칼이에요. 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저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봐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아무리 몸에 좋은 된장, 간장이라고 해도 이걸 내가 식탐을 가지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나쁘게 돼요. 아무리 몸에 좋은 삼계탕을 뭐 많이 먹고 무슨 뭐 자라탕도 먹고 무슨 이런 거 먹어도 이거 많이 먹고 과식하게 되면 결국 이게 나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또는 뭔가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그 음식에 가진 가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간장 얘기도 했지만 아까 왜냐면 저 선재 스님하고 아까 잠깐 앞전에 말씀 나눴는데 그럼 간장 요즘에 뭐 3분의 간장이라고 굉장히 뭐 먹지 말자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있는 거고 정말 좋은 재료를 내가 공부해서 찾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소비를 하면 사실 그거는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뭐 먹지 말자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아까 요즘에 그런 것들 뭐 많이 보실 거예요. 하도 다 자기들이 좋다고 해요. 농부들은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다 애정이 있고 다 열정이 있으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 농부의 음식은 별로야? 이 농부의 음식은 맞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다 농부의 피와 땀이고 살인데 근데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음식을 바라보게 되면 보기 시작해요. 네. 우리가 뭐 직접 빵에 가서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일이 어떤 광고성 멘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미혹되는 거를 버리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어요. 최근에 거의 제 인생에서 깨달음인데 제가 최근에 런던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유럽을 많이 다니긴 하지만 런던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영국 음식 하면 굉장히 맛없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가기 전까지 믿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가 사람 사는 곳인데 아무리 그래도 맛이 없게 할까?
뭐 그런 말이 돼? 라고 하고 딱 영국에 갔는데 정말로 제가 깨달은 그거였어요. 꼭 음식에 맛이 있어야 되나? 라는 깨달음?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저는 항상 음식의 가치는 맛이라고 보거든요. 네? 정말 좋은 재료로 나온 게 맛있으니까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맛 제 또래는 맛이 지상 과제예요. 음식이 맛있으면 좋은 음식이고 맛없으면 나쁜 음식이에요. 몸보다는 저희 세대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뭐랄까 음식을 일부러 이렇게 맛을 없게 만든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뭔가 모자라요. 감칠맛도 부족하고 뭔가 간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은 불편 없이 먹어요. 그냥. 네.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입맛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기보다 제가 느끼고 이해한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식탐을 가지고 식탐이 이 사람들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모든가 맛에 대한 담론에 가득 차서 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맛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음식으로서 얻는 기쁨보다 음식은 그냥 배만 부르면 돼 라는 그런 마인드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청교도적인 그런 가치관? 네. 예전에 카톨릭의 그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청교도 쪽 영국과 미국 영미권들은 다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뭔가 음식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는 거에 뭔가 불쾌함을 느낀 이상하죠. 우리 말이 안 되죠. 음식에 대해서 쾌감을 느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런 거예요. 음식에 우리가 쾌감을 꼭 느껴야 되나? 라는 질문들. 정말 저한테는 거의 그 원효 스님의 그 해골물과 같은 거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강연하면서 좀 불교 관련 책을 찾아보다가 저한테 딱 그 와닿는 말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숫단이 빠따라는 그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감각적 쾌락을 원하는 사람이 그걸 이루면 기쁘죠.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어떻죠? 기쁘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쁨을 또 얻으려고 해요. 네. 근데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괴롭죠. 그러니까 계속 맛있는 것만 찾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집착하게 되고 뭔가 우리 거기에 사고방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제가 어디 강연 가면 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거였어요. 저도 처음에 맛에 홀려서 뭔가 맛을 찾으러 떠났지만 맛이 더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은 음식 맛의 가치는 접시 위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제가 기분이 안 좋고 정말 싫은 사람과 같이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제가 몸이 안 좋고 하면. 하지만 그렇게 맛있지 않은 음식이라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노리는 음식이라도 뭐 이게 뭐 화학 제품 많이 넣었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네, 누구가 먹는지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에 따라서. 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해요. 제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정말 좀 제가 뭔가 깨달은 가치로 생각을 했는데 마침 강연 자리가 이런 곳이라서 저는 굉장히 뭔가 제 인생에 이게 방향성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먹자. 그리고 음식을 그냥 음식으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공부할 대상으로 보고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저는 식당 가면 맛있어 없으면 판단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마카로니를 쓰고 유럽에 가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러면 맛있는 집이 뭐예요? 그 집 맛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맛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취향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서 물론 제 기준의 맛이라는 건 있죠. 제가 생각하는 맛이라는 건 있는데 저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저만의 아집인 거예요. 저만의 경험이고 사람의 그런 어떤 태도는 제가 경험한 걸 통보 이상으로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네. 런던 가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그런 탐식하지 말고 절제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어떤 음식이 맛이 없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음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고 공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